여기 11번은 원이 있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했어. 그러니까 얘네가 뭘 이어가는 거냐면 접점이야. 접점을 주어졌을 때 그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이라고 해. 얘네가 접점이니까 그 중심에서부터 갖다 그린 선이 수직으로 만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원이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r이고 여기 반대쪽은 마이너스 r이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접하고 있는 여기 요 점을 A라고 하면 요놈의 좌표가 x1, y1이라고. 그리고 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직선 OA의 기울기, 여기는 원점부터 A x1, y1까지의 기울기니까 x1 빼기 0, y1 빼기 0 해서 x1분의 y1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파란 선, 요놈의 기울기는 방금 그린 이거하고 수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나오겠지. 얘네가 수직이라서.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이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 그리고 요 지나는 점 갖다가 쓸 건데 그걸로 점 A를 갖다 써먹을 거라고. 그러면 x-x1 뒤에 꼬리에 플러스 y1 하고 달아주면 되겠지. 자, 이 식을 정리할 건데 일단 분모 먼저 없애자. 양변에 싹 다 y1 곱해주면 y1, y,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 y1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x1이 남았을 거니까 가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x1, x, 그 다음 플러스 x1의 제곱, 뒤에 꼬리에는 y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차변으로 이항해주면 x1, 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해. 근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얘가 이거였을 거 아니야. x1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0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의 제곱.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원점부터 A점까지의 거리에 제곱을 한 거라고. 루트가 사라져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은 원점부터 A까지 거리가 뭐야?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의 제곱인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x1, x 플러스 y1, y 얘는 r의 제곱이다 하는 식이 나온다고 해. 그래서 접점을 주면서 그 접선의 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자, 예를 들면 원방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3이고 그 다음 접점이 2,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원이 있고 이 원의
접하는 접선이 있는데 그 접점이 여기가 2,-3이다 이렇게 준 거야. 그랬을 때 이 파란 선의 식을 지금 찾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x제곱이 x 곱하기 x잖아. y제곱은 y 곱하기 y잖아.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에서 한 놈만 이 점의 좌표를 갖다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한 놈만. 그래서 2x-3y는 13이다 하고 써주면 된다고. 요게 요 파란 선의 식이야. 되겠어? 접점을 줬을 때야. 근데 요놈 지금 이 식의 특징이 뭐냐면 중심이 얼마일 때? 0,0일 때야.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일 때 이야기라고. 자,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못 구하냐? 그것도 이제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 12번 이야기지. 얘네도 방법은 똑같아. 여기가 x-a가 제곱됐다고 했으니까 두 개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예를 들어서 x1이 아니라 x-a의 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 그리고 y-b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두 개, r 제곱이라고 하면 형식은 똑같다고. 요거 하나만 그 접점 갖다가 대입하고, 그러면 대입하면 이게 숫자로 뜰 거 아니야. 그리고 요 뒤에 가로에서 x랑 y 살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식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x1 -a, 그리고 뒤에 가로에는 x가 살고, 그 다음 y1 대입하고, 그 다음 뒤에 가로는 y가 살고,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 써주면 돼. 그래서 원점이 아닌 상태에서, 그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상태에서 접점을 줬을 때 접선식 구하는 방법이야. 일단 문제 풀면서 볼 건데 그냥 방법만 기억하면 돼.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 다음 쭉 내려와서 13번은 안 할 거고, 밑에 14번에 자, 점 0,1을 지나고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했어. 여기다 뭘 쓸 거냐면 지금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방금 전에는 접점을 줬을 때야. 근데 0,1을 지나는 직선이야. 접점이란 이야기는 없단 말이야. 뭔 소리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0,2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여기를 이야기했다면 0,2가 이런 데 있는 거라고. 되고 있어? 자, 근데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쓰는 특징은 이거겠지. 중심에서부터 여기 접하는 접선까지 거리는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 라고 식을 쓸 거야. 다시, 얘 중심 좌표가 0,0이지. 그리고 점은 몰라. 근데 이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길이랑 같다고. 이렇게 식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식을 쓸 거니까 뭐가 필요해? 0,0과 이 접선과 둘 사이 거리가 반지름 1과 같다 라고 식을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접선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접선이라고 하는 건 직선이니까 직선식 구하려면 힌트가 두 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힌트가 여기 지나는 점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특정 점 지나간 직선식 이야기 했었잖아. 뭐라고 쓴다고? y는 기울기 x-0 플러스 2. 맞아? 그러면 방정식 모양으로 정리해주면 여기가 괄호 안에가 0이면 빼기 0이면 그냥 x랑 똑같은 거니까 mx-y 플러스 2는 0 하고 정리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 사이 거리를 구해줘. 그럼 0 들어가니까 분자는 2, 그 다음 분모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얘가 반지름 1과 같다.
그럼 양변에 이거 갖다 곱해버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됐고, 이제 양변 제곱해주면 4는 m제곱 플러스 1 넘기면 3이니까 m값은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이렇게 되겠네. 그럼 m값 찾았으니까 요 직선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어딨냐? 여기 하나는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겠지. 그럼 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정리해주면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하고 쓰겠지. 되겠어? 자, 참고 이거 안 적어도 돼. 자, 여기서 얘네가 접한다 그랬잖아. 지금 공수원이랑 공수투랑 같이 엮어가고 생각해봐. 접한다 그러면은 뭘 찾는 거라 그랬어? 접한다, 만나는 점, 교점 찾는 거라고. 그럼 교점 찾으려면 뭐 한다고? 연립한다 그랬지. 맞아? 자, 그러면 원방은 이거고 그 다음에 연립할 식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y 자리에 얘가 들어가 주면 되지. mx 플러스 2. 그러면 전개하면 얘가 m제곱에 x제곱 플러스 4m의 x 플러스 4니까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1에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m의 x 그리고 1 넘어가니까 플러스 3은 0 하고 뭐가 만들어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게 방정식에 뭐가 된다? 해가 된다 그랬지. 실근. 근데 접한다는 이야기는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면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쓰면 돼? 실근 한 개라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하고 들어가면 m값이 나온다고. 이해되고 있어? 그거를 원방에서 문제 푸는데 매번 이렇게 갖다 대입하고 연립하고 식 정리하고 이런 걸 안 한다고. 웬만하면 점집거리 갖다 쓸 거란 말이야. 되고 있냐?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야. 이거는 이제 식 입장에서 식으로 푸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도형으로 푸는 거고 이런 건데 주로 도형으로 푸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해. 그다음 여기 이제 앞에서는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뭘 볼 거냐면 원하고 원의 그 중심들 간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줄 건데 이제 얘들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두 원이 있어. 얘네가 떨어져 있어. 여기서부터 하나를 고정하고 하나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 점점 가까이 붙는데 딱 접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교점이 한 개인 순간이 있겠지. 거기서부터 더 들어가게 되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지. 더 들어가면 안쪽에서 이렇게 교점 하나인 상태가 있겠지. 더 들어가면 이제 안 만나는 상태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더 움직이면 이제 반대로 가겠지만 교점이 또 늘어났다가 아예 떨어지면 벗어나면 교점이 없는 상태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때 그때의 기점으로 봐준다고 생각하면 돼. 좀 크게 그렸나?
지금 그린 상태 보여? 처음에 그린 게 안 만났을 때, 그 다음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더 움직여서 두 점 만날 때,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더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놈이 안에서 이렇게 접한 상태가 있겠지. 이게 중심하고 중심하고 연결한 선을 그리고 있는 거야. 이 정도 되겠지? 헐. 이건 더 작겠는데? 자, 왼쪽 원의 반지름을 얘네는 빨간색으로 그려보자. 자, 왼쪽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이 되는 거지. R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은 원의 반지름을 R2, 그럼 얘는 파란색으로 그릴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얘네 반지름이랑 그 다음에 중심 간의 거리. 여기가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요렇게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O1부터 O2까지 여기 길이. 그 다음 여기는 요만큼인 거지. O1부터 O2까지 요만큼 길이가 D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요만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림은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더 크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네 딱 접했을 때는 그 반지름 더한 거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D보다 커야 되겠네. 이거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얘네 안에서 접할 때 이 상태를 보면 요게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그 반지름의 차이랑 같은 거잖아. 근데 이제 R1을 큰 걸로 잡아놨는데 실제로 이제 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R1하고 R2의 차이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여기 바깥쪽에서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그 차이보다 중심 간의 거리가 더 커지겠지. 그리고 요 마지막 그림에서는 요게 반대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챙길 게 접선들. 자, 첫 번째 그림 경우는 접선이 이렇게 하나랑 위쪽에서 내려오는 접선 이렇게 하나랑 두 개가 있겠지. 맞아? 근데 접선이 이렇게 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안쪽에서 접한 애들, 얘네들도 접선이라 그래.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만나는 접선이라서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황색으로 그리고 있는 애들은 안쪽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보라색으로 그려놓은 애들은 바깥쪽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보라색 애들을 공통 외접선, 그리고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애들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용어는 이제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굳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오면 이런 걸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얘네가 접하는 경우에는 접선이 몇 개 나올까? 두 원이 접하고 있는 경우, 이게 바깥쪽에서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안쪽에서 접하는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두 원의 접점, 교점, 거기를 거기에서 접하는 접선이 또 하나가 나와. 그래서 얘는 접선이 세 개가 된다고 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접하는 접선이 없겠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접하는 접선만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두 원이 안에서 접하게 되면 이거는 이쪽 얘네 교점을 지나면서 접하게 만드는 선이 하나가 존재하겠지. 그리고 요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에 지금 살짝 치우쳐지게 그려놨는데, 얘네가 그 딱 대칭되게 한가운데 딱 겹쳐지는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더 움직이면 그때 이제 중심이 같은 상태가 되겠지. 그걸 이제 중심이 같다 그래서 동심원이라 그래. 뭐 그런 것도 된다고 해. 그 다음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이 앞에 직선할 때랑 비슷한 내용인데, 자 2번은 두 원의 식을 줬지. 얘네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야. 그 다음 3번은 두 원을 줬고 그걸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고, 앞에서 했던 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식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형식은 똑같아. 자 이번에 내용은, 자 그림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지. 원이 두 개가 있어. 걔네가 만나면서 이렇게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 두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원이야. 뭘로 그려볼까? 뭐 예를 들면 작게 그릴까? 작게 그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거보다 더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원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제 그거를 결정하라고 문제에서 힌트는 줄 건데, 아무튼 식 모양은 저번에 봤지? 만약 항등식 모양을 가져온 거야. 자, 한 놈은 그대로 갖다 써.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리고 한 놈은 거기에 k를 갖다 붙여. 그래서 이 k 값을 찾을 수 있게 문제에서 힌트를 줄 거고, 그걸 찾으면 다시 정리하고 원방이 만들어질 거고, 그게 요 빨간 놈의 식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3번은 요거랑 지금 상황은 똑같아. 두 원이 일단은 만나. 교점이 두 개가 되게. 그랬을 때 요 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그 지금 여기랑 지나가는 직선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생각해봐. 이게 직선식이잖아. 그러면 x, y가 1차식이어야 되잖아. 방금 봤던 요 식처럼 x제곱 y제곱이 다 살아버리면 원방이 된단 말이야. 근데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야 직선식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k자리에 들어간 게 얼마겠어? x제곱 y제곱이 둘 다 사라지려면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러니까 k자리에 마이너스 1만 대입해주면 되는데, 형식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걸 의미를 생각해보면 뭐냐면 두 원방을 갖다가 빼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공통현의 식을 찾아라. 그러면 두 원방을 그냥 빼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돼. 됐어? 그 다음 오른쪽에 지금 4번, 5번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 두 정점 A는 1,0, 그 다음 B는 4,0. 여기에서 거리의 B가 2대 1이 되도록 움직이는 점 P의 좌치를 구하시오.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야. 자, P의 좌치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점 P를 모르니까 얘를 M, N이라고 놓을게. 걔가 뭐냐면 A하고 B의 2대 1 내분점이야? 내분이란 말 없지. 그럼 외분점이야? 그 말도 없지. 그러니까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는 모르겠고, 이게 상태가 이거지. AP하고 BP하고 얘네의 거리 B가 2대 1이다. 이렇게만 알려준 거지.
그래서 이 비례식을 갖다 써줄 건데, 그러면 2배의 BP는 AP 길이가 될 거고, 요놈 3분 길이에 루트 들어갈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제곱할 거잖아. 여기다 제곱해놓고 들어가자. 그러면 4배의 BP의 제곱은 AP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아? 자, 그럼 이제 갖다 집어넣어 볼게. 4 곱하기, 자, BP의 제곱이니까 n-4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그 다음 오른쪽은 AP의 제곱이니까 n-1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이렇게 됐겠지. 맞지? 자, 그럼 식 정리하자. 여기 전개하고 4배에서 다 뽑아줄게. 자, 그러면 4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2의 m, 그 다음 그러면 16에 플러스 64, 그 다음 플러스 4n의 제곱, 그 다음 오른쪽은 m제곱에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1 플러스 n의 제곱. 그럼 왼쪽으로 싹 다 이항해주면 3m의 제곱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0m이고, 그 다음에 n제곱은 플러스 3n의 제곱이고, 그 다음 1 넘어가니까 플러스 63은 0이네. 그럼 3으로 다 나눠주면 m제곱에 마이너스 10m에 플러스 n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1. 자, 그러면 완제 만들어주면 n-5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n의 제곱. 얘 21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우리는 여기에 상수에 25 준 거니까 여기도 더하기 25. 그러면 이제 xy로 바꿔주면 뭐냐면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그러면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겠지. 되고 있어? 자, 근데 이거를 이 A점 P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이 뭐냐 2대1인 점 P의 좌치라 그랬지. 이게 원이라고는 이야기 안 해줬거든. 근데 대충 요거 보고 이런 내용이면 이가 원이네 하고 지금 들어가면은 좀 더 식을 빨리 찾는다 이런 건데, 그 내용이 지금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해. 자, 얘네가 자, 한 직선상에 있다고 해보자. 여기 안 돼. 좀 더 내려가지고 그래야 되겠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해볼게. 아까 A점이 1,0, 그 다음 B점이 4,0. 자, 그러면 A, B로부터 거리가 2대1이 되는 점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가운데 요 사이에 찍어놓은 이 점이 내분점인 거지. 2대1 내분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분점이란 이야기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그리고 지금 수직선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좌표 평면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대1 되는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대1 되는 점도 있겠지. 이렇게 2대1 되는 점도 있겠지. 이렇게 2대1 되는 점도 있겠지. 그거를 싹 모아봤더니 결국은 뭐가 됐더라? 원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쪽에 요 내분점의 위치에 반대쪽에 요 수직선상의 반대쪽에 위치하는 점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2대1 외분점이거지. A부터 출발해서 E 갔다가 돌아오는 요 비율로. 그리고 다시 요 밑으로도 계수점들이 나올 거고. 이해되고 있어? 자, 좀 정리해서 쓰면 요 반대쪽 점이 외분점이라고 해.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이 정도 되겠네. 여기가 외분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원 모양이 이렇게 될 거야. 거리 B는 이렇게 잡았던 거지. 이런 애들 싹 모은 거라고. 자, 그러면 내분점이 외분점이 뭐가 되냐면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되겠지. 그리고 내분점이랑 외분점의 딱 가운데가 뭐가 돼? 이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내분점이나 외분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고. 되고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요게 나오면 바로 AB의 내분점을 찾고 그 다음에 외분점을 찾고 그리고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해서 원방으로 파악한다고. 자, 그러면 A가 1,0, B가 4,0 얘네 2대1 내분점이니까 좌표로는 2 플러스 1분의 2, 4, 8 그 다음에 플러스 1, 2 플러스 1분의 0 플러스 0이겠네. 그럼 좌표는 3분의 9니까 3, 0 하고 나오지. 그 다음에 외분점은 지금 요거 계산한 거 그대로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2-1분의 8-1, 2-1분의 0 빼기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좌표로는 얼마야? 7, 0이겠네. 그래서 이 점이 3, 0이고 여기 그 다음 이 점이 7,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 딱 가운데가 원의 중심인 거니까 3, 0, 7, 0의 중점 잡아주면 되겠지. 얼마? 5, 0인 거지. 그러면 5, 0으로부터 외분점이나 내분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고. 그럼 반지름 얼마? 2인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원방 잡아주면 x-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는 4다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 그 어디에도 원을 쓰시오 원방을 쓰시오 이런 이야기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하고 바로 이제 찾는 거야. 내분점 찾고 외분점 찾고 해서. 그래서 밑에 이 5번 이용해서 Q4의 원의 자치를 구해보시오 라는 게 지금 이거야. 6번이